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의 연구교수로 있는 신광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뭐 보기만 했지, 진짜 촬영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 조금 좀 떨립니다만, 하여튼 제가 가진 지식을 좀 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원래 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라고 합니다만은, 거기 30여 년간 근무하다가 개인 그 농산물 생산, 수출, 유통하는 회사에 6여 년간 근무하다가 그 건국대에 그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 연구를 위해서 현재까지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농산물도 그 경쟁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라 해외에 나가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해외로 많이 수출하는데, 저는 주로 우리나라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세계 각곳에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프로모션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미얀마에 관계가 돼서 미얀마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참가하게 돼서 굉장히 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미얀마는 옛날 버마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옛날 그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선은 굉장히 순박하고 굉장히 진실하고 또 이런 질서가 또 정연하고 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정말 무궁한 그런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안 좋아서 발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여러 가지 그 해외 기술과 자원과 여러 가지 인적 그런 자원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문가로, 농업 전문가로서 미얀마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전번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강의에서 한국의 중고차는 별 볼 일 없지만 개도국에 나가면 가장 좋은 차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전문가들도 한국에서는 노인 취급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 그런 기반을 토대로 개도국에 가서 우리가 활용한다 그러면 가장 쓸모 있는 그런 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또 미얀마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 또한 사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년퇴직을 하고 놀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미얀마에 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미얀마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는 미얀마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한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그 주제는 그 코이카에서 미얀마에 지원해주는 그 중요한 프로젝트, 그 다음에 미얀마의 그 농산물의 가치 사슬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선진 농업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농업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강신원 회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미얀마 농업이 어떤 상태에 와 있으며 어떤 형태로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우선 그런 그 거시적인 것은 좀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농업이 발전하는 상황을 현대까지 쭉 봐왔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가서 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농업 환경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도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정책 수단이라든지 어떤 자원의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미얀마의 그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자력으로, 자체 자본력으로 가지고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그런 그 재원을 해외 원주를 통해서
받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저는 그 6.25 나기 일주일 전에 태어나서 우리 굉장히 어렵게 그 생활한 시대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극복하고 살아왔으며 또한 해외 원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지금의 형태로 발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땐 정말 그 점심을 못 먹어서 도시락도 못 사온 사람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정말 그 먹기 싫어서 먹지 않은 그런 시대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 미얀마인 경우에도 그런 그 이런 환경을 극복해서 얼마든지 농업 분야에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91년도부터 해외 원조 졸업을 하고 이제 공여국이 됐습니다. 수여국에서 공여국이 됐는데 우리가 그 배운 그런 그 시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배운 농업 발전의 그 지식과 경험을 미얀마에 전수해 준다 그러면은 미얀마의 그 농업 발전은 앞으로 점핑을 해서 우리가 50년간 발전할 것을 약 20년 내지 10년 만에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따라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그 긍지와 또 앞으로 기대 효과를 저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업의 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좀 글씨가 좀 잡니다만은 우리가 미얀마의 코이카를 통해서 지원해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농업 부분만 아니라 다른 교통이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그것이 제가 그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 참여해주고 있으며 제가 그 미얀마의 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사업 단장을 맡는다는 것이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만은 이 사업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약 500여 곳에 약 그 APC라는 게 있습니다. 그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에서 APC라고 부릅니다만은 우리가 도전 공장은 Rice Processing Center에서 RPC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도축 공장은 Livestock Processing Center에서 LPC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이제 APC를 미얀마에 지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학부에서 기계공학을 해서 현대건설에서 프로젝트를 건설하면서 현장에서 한 4년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다가 좀 현장 근무가 좀 저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공사로 경력상으로 이직을 해서 거기서 농업 부분에 그 3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제 지식이 너무 작기 때문에 대학원에 가서 국제 마케팅을 해서 주로 저는 AT에 있을 때 무역 쪽에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회사에서 근무했던 그런 APC에 건설하는 그 CM이라고 합니다만, 컨스트럭션 매니저라고 합니다만, CM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얀마의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처음부터 APC를 건설하고 가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돼서 제 자신도 굉장히 다행이고 참 그 좋은 업무를 제가 맡게 됐다라는 그런 그 안도의 그런 그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제가 5회에 걸쳐서 가가지고 미얀마의 농업 부분을 생산부터 시작해서 이 소비지까지의 유통 경로를 자세히 조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유통 개선을 통해서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만 마침 또 이게 설계 기간이라 설계가 5월 달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건설 입찰 준비 중에 있어서 마침 그 시간은 그렇게 많이 딜레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서 개설 준비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은 가서 그들에게 현장 학습도 시키고 매뉴얼도 전부 다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지금 현재 그 국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보시면은 잘 안 넘어가네요. 미얀마의 그 지역별로 보면 중요한 그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며, 저희들은 그 네피도하고 샨스테이트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런 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이제 관계 사업이라든지 댐을 만든다든지 또 그 농업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또 아니면은 저게 뭡니까, 그로잉입니까, 뭐지 저게, 그 그로잉, 그 컬처링이죠. 컬처링을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재배를 그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수산물 양식이라든지 도전공장 설치라든지 양계 사육장을 설치를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 그 포스트 하베스트 연구소를 그 지어준다든지, 또 그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그 지하수를 파주고 도로를 포장해주고, 또 학교도 창고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재배 기술도 가르쳐주고 농기계 기술도 가르쳐주고,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프로세싱 센터도 지어주고, 또 학교 건물도 지어주고 시스템도 가르쳐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미얀마의 그 농업 가치 사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 60년대의 농업이나 똑같습니다만은 소비자 쪽은 상당히 또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형 유통점하고 재래시장이 공존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또 도매라든지 소매 유통 이런 것들이 전 근대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또 소비 부분은 굉장히 현대적으로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에서 소비까지 굉장히 가치 사슬이 아주 길고 또 많이 복잡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제 우리도 이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프로덕티비티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그 유통이 중요하다 해서 지금은 프로덕티비티의 재고성보다는 마케팅 쪽에 굉장히 농업 정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재래시장을 보면은, 재래시장이 이렇게 생산해서 쭉 보면 완전히 전 근대적이죠. 완전히 포스트 하베스트라는 건 완전히 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저렇다는 것은 발전할 여지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도와줄 여지가 많다는 그런 그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곤이라든지 대도시에 가면 이런 대형 유통점이 약 50개여소가 있고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그 해외 자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소득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해서 중간 유통 과정하는 그런 프로세싱 센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그런 걸 먼저 해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생산해서 이 소비지까지 콜드 체인을 한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콜드 체인이 완벽하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 밀키트라든지 아니면 또 그 HMR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콜드 체인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얀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냉장 차량을, 큰 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단지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1톤짜리 조그만 거, 그건 물류센터에서 소매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밸류체인의 이렇게 프로 차트를 보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여기에 투입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농가의 그 생산 농가부터 소비지까지 조사하면서 생산 농가에 많은 농가들을 같이 모아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런 걸 해서 농가 소득을 증진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모아놓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가장 슬프게 느낀 것이 우리나라 옛날과 마찬가지로 고리대금, 중간 상인들이 고리대금을 가지고 농가들을 그 어떤 많이 그 수탈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은행 금리가 사실은 뭐 비싸게 하더라도 10%가 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보통 뭐 빌리는데 4, 5%면 사실 빌릴 수 있습니다. 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경우에는 이런 중간 상인들이 자기들이 농가에다가 영농 자재를 주든지 돈을 먼저 성금을 주고 나중에 수확물을 수집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그 대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이 월 5%에서 10%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연간 50%에서 100%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끔찍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농가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야, 이거 농가의 그 발전을 위해서 많은 자금도 줘야 되지만 중간 그 상인들의 어떤 그런 그 폭리를 좀 취하는 걸 막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제가 농가에 가서 서베이를 할 때 한 농가에 가서 그 양파하고 망고 이런 거 크게 하고 있는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양파 가격을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키로당 500원 정도의 그 생산 시기에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자기들이 단경기, 그래서 판매 후에 한 4, 5개월 후에는 약 1,500원 내지 2,000원의 시장 가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왜 여기 가저장하는 거라든지 창고를 이용해서 저장했다 그때 팔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한국의 신사분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돈이 없어서 참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가에 주는 그 자금이 굉장히 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우리의 미얀마의 파트너가 우리나라 농림식품부라고 합니다. 그건 농림축산관계부라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농업국입니다. 농업국과 함께 협동조합국이 있습니다. 협동조합국이 있는데 협동조합국에서 농가에 자금을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형성을 하면은 조합을 구성을 하면 조합에 한 그 농가에 약 20에서 약 40만 짜시죠. 짰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 돈도 그 한도가 있어가지고 그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개 한 연간 20% 정도의 그 저금리로 해줍니다만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금리가 높죠. 그래서 이런 그 농가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옛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 미얀마의 농가의 그 농민의 그런 그 이익 창출과 또 소득 제고를 위해서는 정말 이런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사슬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좀 사실은 이 유통 단계를 줄이는 것도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서베이하고 디스커션하고 미팅하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은 그쪽 론지라고 하는 겁니까? 그 치마를 입고 다닙니다.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입고 주로 다니는데 미얀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동질감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한 군데 이제 설치하는 곳 인근에 저온 저장고를 설치를 했어요. 거기서도 농가들이 경작 면적이 작습니다만은 감자를 샨스테이트는 고원지대입니다. 샨스테이트는 네피도 수도로에서 약 한 350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고지대라 가지고 온도가 25도, 평균 20에서 25도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농사짓기에 가장 좋은 그런 지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에
그 평지에서 농사짓기 힘듭니다. 그러나 대관령 그 고냉지에서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냉지에서 할 수 있는 그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라든지 특히 양배추라든지 양상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자 농가들은 보통 그 미얀마의 농가하고 틀리게 가장 그 경작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10헥타에서 많이 하는 데는 약 100헥타까지 하는 그런 농가를 봤습니다만은 그 농가의 협회에서 저온저장고를 지면서 그 중공식 하는데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 끄트머리에 저를 제일 좀 그래도 낑겨주더라고요. 거기서 또 거기 와서 일한다고. 그런데 저 놀란 것은 그 축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 그 방위 사령부라고 할까요? 군인이 제일 먼저 나와서 그 축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미얀마가 그 군인의 힘이 아직도 많이 그 크게 작용하고 있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어떤 그 국방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네피도 수도에 설치 APC 그 APC라고 하면 여기는 AMC라고 합니다. Agricultural Marketing Center고 컬로우라고 합니다만은 저 해오 공항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샨스테이 여러분 그 미얀마에 보면 왜 발로 노젓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내호수인데 인내호수 바로 저 위쪽에 그런 설치된 그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기후도 좋고 여러 가지 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 가지고 두 군데 설치를 해서 저희들은 이제 양곤에 가서 코이카에 이제 보고를 하고 바로 이제 네피도에 가서 또 그 농업국에 또 우리가 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또 서베이를 한 뒤에 또 저 샨스테이트로 갑니다. 그럼 가면 내리자마자 여름에서 가을로 온 것 같이 날씨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우리 전문가들은 전부 다 이 네피도 말고 그 껄로우라는 그 해오 지역에 근무하고 싶다고 하는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 미얀마가 이렇게 그 넓게 그 국경도 여러 군데 이렇게 넓게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달랏이라는 그런 고원지대가 있어가지고 열대 속에서 그 약간 그 시원한 속에 약간 그 고냉지에서 자라고 있는 농산물을 그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면적이 작아요. 거기서 그런데도 딸기라든지 백합이라든지 이런 그 저온성 작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 그 미얀마인 그 경우에는 저 샨스테이트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넓습니다. 그리고 고원지대라 가지고 앞으로 그 농산물 생산 기술만 조금 더 발전이 된다고 또 인프라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수출도 하고 또 유통량도 유통량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런 그 미얀마에 사업을 한다니까 외국에서 우리 HMR 식품이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HMR 식품이라는 건 홈밀 리프레스먼트라고 해가지고 가정 간편식이거든요. 그걸 요즘은 이제 주부들이 요즘은 맞벌이 하니까 그냥 완전 그 열가공해서 먹는 그런 그 식품이거든요. 아니면 밀키트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바로 이제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조리식품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많이 수입을 해옵니다. 스페인서까지도 우리가 수입을 해오거든요. 특히 지금은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미얀마에서 갖고 올 상품이 너무 많다고 저보고 거기다가 냉동 창고를 설치해서 그걸 좀 얼려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예산에 제약이 있어가지고 냉동 창고 하기는 너무나 힘들다. 이 냉장 창고 하는데도 냉장은 이제 저온 창고거든요. 보통 0도씨 정도로 유지를 합니다. 보통 마이너스 5도로 설정을 해가지고 0도씨로 유지해서 우리가 0도씨에서 5도씨로 운영을 하는데 냉장 창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도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20도에서 마이너스 40도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그랬더니 저희가 그럼 냉동 창고를 거기다 짓고 싶다 해서 좋다. 거기 IBS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공적
그런 무상 원조보다는 개인 기업이 나가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50% 내지 7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근처에 그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자 해서 조인해서 저희들이 1차 상품을 처리해서 그 짝으로 주면은 거기서 동결을 해가지고 이제 냉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갖고는 그런 사업을 지금 이제 추진해서 코이카에 지금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그것도 이제 그 공모를 뽑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이 되면 바로 착수가 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리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공적 그런 그 무상원조 사업도 좋지만은 그 아이베스 사업으로 그런 그 민간 지원 사업을 또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아이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네피도에 있는 AMC하고 꼴로우에 있는 APC의 사업의 그런 개요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보면은 한 4,500 스퀘어미터고 꼴로우에는 3,450 그 스퀘어미터 정도의 규모로 그 건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40억, 그다음에 20억 규모로 그렇게 시설을 20억 원, 40억 원 이렇게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 그 운영을 위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초청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무원 10명을 이미 초청을 해서 작년 7월 달에 우리 훈련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파트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런 농업의 그 인프라를 보고 가서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하겠구나라는 걸 굉장히 깨닫고서 굉장히 협조심이 굉장히 많이 좀 증가된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일하기가 아주 많이 쉽습니다. 이후에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협동조합이 주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협동조합,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운영할 운영 요원들을 또 초청을 해서 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네피도에 설치한 그런 부지와 규모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냉장 창고를 하는데 그 농산물이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냉장 창고가 너무 없습니다. 왜냐하면 콜드 체인이라는 자체가 뭐 힘들기 때문에 냉장 창고라는 걸 짓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냉장 창고를 지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샨 스테이트의 해오 있는 꼴로 꼴로 지역입니다만은 거기에 설치할 그런 로케이션입니다. 요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냉장 창고를 지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곳이 산지에 있는 그 APC와 그 도심에 있는 AMC를 같이 연결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2022년도에는 진짜 오퍼레이션을 해서 2023년도에는 완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래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될 그런 가능성이 좀 농후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 베이직 오퍼레이션 그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개별로 그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조직화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적입니다. 조직화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출하를 해서 공동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그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에서 공동 집단화 농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생산성이 굉장히 낮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다시 이게 뭐 공동 생산이라는 것을 정말 그 사람들한테 인식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서 우리가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그 상인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시장 결속력을 높여야 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더라고. 근데 이것은 국가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민간인 주도해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하는 겁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입니다. 근데 미얀마인 우리나라는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잘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각 면소재지가 다 지역 농협이 있고 도심에도 농협이 있고
그 서울에도 농협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앙농협이 있고 지역농협이 있어서 굉장히 농가가 합심해서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조직이 잘 돼 있는데 미얀마인 거기는 농업협동조합이 없습니다. 단지 협동조합이라는 그냥 국가에서 주는 그런 그 생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설치된 그런 하나의 그 억지로라 할까요? 이렇게 설치된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아주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조합이 없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 미얀마의 또 두 번째로 가장 취약한 것은 그 농산물이 여러분 마트에 가서 사 먹을 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보고서 먹지만 되게 뭐 탁탁 보고 사 먹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표준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가 되어 있고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미얀마는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좀 해볼 그런 생각이고 또 수확구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농가에서 신선하게 수확을 했더라도 현장에 가면은 시들시들한 그런 상태고 아주 그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화를 높여가지고 그 상품성을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 증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공동 판매를 통해서 상인과 시장 교섭력을 높여서 공동으로 이렇게 좀 그 판매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오퍼레이셔널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떻게 이걸 운영할 건가.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들이 비즈니스 그 개념이 별로 없는데 이런 협동조합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유통센터는 그 일부분에 하나로 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놀라는 것은 또 미얀마에 가서 우리나라는 비료 한 푸대에 20kg짜리 한 10,000원 정도 이상이면 삽니다. 근데 미얀마에서 비료 한 푸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미얀마 돈으로 얼마가 됩니까? 그 비료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료라든지 아니면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자재를 공동으로 사가지고 공동으로 그 분배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그런 만들 계획이고 또 하나는 재정도 국가에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내 가지고 그걸 갖다 다시 또 융자를 해서 그 이자를 통해서 그 농가에다 주는 그런 융자금의 그런 규모를 늘릴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농가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런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꿈이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제가 이런 그 미얀마 사람도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의 그런 비즈니스관이 너무나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개념을 잘 이걸 개념을 못 잡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있을 때 이런 어떤 선진된 유통 시스템을 설명을 할 때 이걸 갖다 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민간 조직들은 금방 이것을 깨닫고 또 이것이 이런 시스템이 좋다는 것을 금방 이 사람들은 긍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미얀마 농업국에 이것을 갖다가 수요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처음부터 공무원 조직이 이걸 조직을 운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유통 조직은 공무원 조직이 하면 안 되고 이걸 민간 차원에서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우리는 이런 협동조합이 할 수 있도록 이걸 강력하게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아마 농업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공동 계산 시스템이라는 것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여럿이 생산한 것을 공동으로 모아가지고 1차 선별해서 그걸 1차 상품화를 해서 공동으로 내서 그걸 2차 상품화해서 다시
판매를 해서 그 판매 수익을 일정 기간 동안 모았다가 등급별로 다시 그 농가한테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정착이 되면 농가에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기가 생산해서 팔 걱정을 하라고 무조건 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좋은 시스템인데, 이것이 과연 미얀마에 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지만, 이것을 저희들은 처음부터 미얀마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강력하게 밀고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미얀마의 공무원, 특히 농업국과 협동국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국보다는 사실 협동국의 그 공무원들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금방 이해를 하고 굉장히 이걸 갖다가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저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산무 원칙인데요. 이 공동 계산제라는 건 지금 농가에서 그 지역 농협에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고, 제가 또 그 건국대학에 오기 전에 그 농산무역이라고 김제에 그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유통 수출하는 회사에 있으면서 거기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공동 생산 판매 계산 제도를 하고 있는 데서 제가 체험적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14개 법인들이 아주 그 일사불란하게 공동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도 우리가 한국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유통센터에 시범적으로 한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 농가들이 그 이런 그 유통센터에 출하를 해서 여기서 상품화를 해서 여러 가지 그 여러 군데에다가 상품을 매출해서 그 이익을 갖다가 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이걸 갖다 우리가 매뉴얼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현지에 이제 초청 교육도 하지만은 현지에 우리가 가서도 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하베스트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현지에서 굉장히 많이 그 시장에서 판매소에서 이렇게 선별하고 다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가락시장에 젊을 때 가봤습니다. 가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20년 전에는 가락시장에서 배추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꽁지를 자르고 잎을 따고 또 마늘도 가지고 와서 그 대공이라고 안 합니까? 그걸 따가지고 거기서 상품화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도 불과 얼마 전에 다 이렇게 했는데 미얀마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그런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확후 관리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생산해서 현지까지 신선한 상태로 위생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도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해서 도매 시장이라든지 또 직판이라든지 또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위험 요소를 해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선별도 지금은 손으로 하고 있지만 자동 선별기를 도입해서 그 내피도에는 토마토 우주, 그다음에 산지에는 감자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감자를 자동으로 선별해서 저장해서 그 단경기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보관, 유통, 또 운반 그런 장비도 다 우리가 사서 줍니다. 또 소매장도 내피도에는 시범적으로 그 생산한 것을 팔고 또 시범적으로 파는데, 저는 우리나라 농산물도 수출해서 여기서 좀 팔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도 이렇게 생산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홍보를 하고 싶어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시험 장비도 저희들이 사주고요. 또 오피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책상, 걸상, 또 강의 레저 빔인가? 빔 프로젝트 이런 것도 저희들이 또 사줄 계획이라 가지고, 하여튼 그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불편하지 않도록 다 사줘 가지고 완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그럼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를 저희들이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이제 합동으로 생산을 해서 힘을 합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워킹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공동 생산에서 공동 계산제로 해오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유통공사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합심해서 생산해서 또 수출합시다. 또 개인적으로 수출하지 말고 우리 어떤 그 조직화해서 수출을 합시다. 지금 조직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이게 이렇게 정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는 처음부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유통 채널을 갖다가 좀 단순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채널을 통해서 유통 상인들의 이익을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상인들이 출자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진짜 주주들은 다 농협동조합, 농민들이 돼서 자기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동을 해서 그 이익을 자기들이 가짐을 통해서 중간 이익을 농가들이 갖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그 표준화, 요걸 갖다가 저희들은 몇 가지라도 좀 표준화 또 규격화를 해서 그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 하면 어떻게 나오고 어떤 가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 가격 정보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왜곡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매 가격이 계속 실시간으로 뜹니다만은 경매 가격을 우리가 보고 농가에서 이 상품이 얼마에 팔리고 있다라는 것 등급별로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등급화, 규격화,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물건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에서 경매 가격이 실시간으로 뜨기 때문에 나는 내 물건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락시장에도 이 가락시장에서 이 도매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도매 상장하고 경매하는 것은 가락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도매 법인들이 있습니다. 도매 법인들이 아마 가락시장에서 5개 내지 6개의 그 법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법인들이 운영하는 그 경매 가격도 같은 요즘같이 복숭아가 나온다고 복숭아 가격이 다 틀립니다. 경매, 왜냐하면 거기에 중간 상인들이 자기들이 부르는 가격이 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떤 시장에 내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락시장에 있는 그런 도매 법인들이 가능하면은 농가들이 낸 상품의 가격을 높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농가들이 자기 시장에 그 상품을 출하를 해가지고 그 상품에서 나오는 경매 가격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경매 또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 유통 법인은 그런 수수료로 먹고 살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매 가격을 가장 높게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실상 그 미얀마 당국에서도 제일 처음에는 이게 자기들도 경매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당초에 이게 예비조사를 할 때 경매 시스템을 가자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우리는 이제 PL이라고 합니다. PL 아니라 PC사죠. 프로젝트 컨트랙터라고 합니다. PM사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고 프로젝트 컨트랙터가 있는데, 저희들은 프로젝트 컨트랙터라고 해가지고 PM사에서 해놓은 기초 그런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저희들이 그 전문가 단체입니다. 그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PM사에서는 경매 시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경매 시장은 도저히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먼저 표준화가 되어야 되고 규격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가격의 투명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매 시스템을 없애고 단지 그 산지에서
그런 그 상품화를 하고 또 소비지에서 상품화를 해서 그걸 갖다 시범 판매하고 또 도매 시장에서 시범적으로 유통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 되고 도매 기능들이 잘 된다 그러면 이제 경매 시스템을 하는데, 사실상은 그 농산물의 경매 시스템은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꽃,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그런 농산물의 경매 시스템이 없습니다. 단지 서로 농가와 그 도매법인이 서로 계약을 해서 서로 약정을 해서 얼마 가격을 정해가지고 시장 상황에 봐서 약간씩 조정하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시스템입니다만은, 사실상 우리도 대형 유통점이 많아짐을 통해서 도매법인에 내는, 도매 시장에 내는 그런 출하량이 점점 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유통 기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사실은 경매 시스템은 자꾸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미얀마는 그런 자기들도 농가들이 자꾸 상인들한테 끌려다니니까 경매 시스템을 해가지고 가격을 좀 투명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단지 유통센터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범으로 유통 선진화를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패키징을 갖다가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사실 한국인보다 작습니다. 대부분 보면 저하고 좀 비슷해요. 저희가 작은 편이니까. 근데도 굉장히 운반하는 것은 포장 상태는 굉장히 큽니다. 보통 50 내지 60kg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드는데 굉장히 어렵게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옛날에는 쌀 한 가마에 80kg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80kg 쌀 본 적 있습니까? 없죠. 한국 사람들은 지금 80kg 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40kg에서 20kg, 지금 10kg, 지금 5kg, 지금 1kg까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소포장화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좀 사먹기 쉽도록 그렇게 포장을 갖다가 좀 소포장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 이제 수확 관리, 이 수확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그 저온 저장을 해가지고 신선화 쪽으로 신선도를 유지하고, 또 단경기에 좀 싸게 판매하는 것을 출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좀 몇 개월 참아가지고 저장했다가 단경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그런 시기를 단경기라고 합니다만, 단경기에 이걸 갖다가 출하를 함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 증진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저장 창고에 있다 나가는, 좀 높게 나가면 그것이 바로 농가한테 이득이 가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를 좀 하자. 이 브랜드가 없이 판매가 됩니다. 브랜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농가의 우리 AMC 브랜드를 좀 만들어가지고, 유통센터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브랜드를 갖다가 확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멋있는 그런 그 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가지고 딱 만들면, 요거만 보면 요거 어떤 그런 안심하고 소비자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요것도 이제 저장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면은 이제 유통 정보 시스템을 우리나라는 지금 소비자나 생산자재 다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경매 가격과 또 AT 유통공사에서는 도매 가격뿐만 아니라 소매 가격까지 조사해서 실시간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통공사에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소매 가격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근데 이런 가격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농가들이 어떤 가격에 팔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린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선 농가의 조직화를 통해서 농가의 상인들과 대응을 하자. 그 다음에 표준화를 하자. 그 다음에 상품화율을 좀 늘리자. 그 다음에
가격 정보를 공유하자. 그래서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서 농가들이 상인한테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런 그 목표로 저희들이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농가한테 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인 경우에는 그 앞으로 농업 부분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그 잠재적 그 자원과 여러 가지 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기반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후 조건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한국과 잘 그 또 교섭을 하면 우리가 모자르는 그런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미얀마에서 많이 또 가지고 올 수 있으며 또 현재 미얀마에서도 그 참깨 또 그 녹두 이런 것들은 많은 양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육개장 먹을 때 그 필요한 그게 들어가는 게 많이 그 갖고 옵니다. 뭐가 들어가죠? 토란대조차도 미얀마에 거의 다 많은 양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오고 있으며 앞으로 무한대의 그런 어떤 농산물을 서로 교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에서 나지 않는 그런 딸기 같은 거는 저희들 상품이 굉장히 동남아 시장에 5천만 불 이상 그렇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미얀마 시장 같은 데도 우리가 딸기를 수출할 수 있고 또 미얀마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교역 증진을 할 수 있는 그 많은 그런 그 우호적인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미얀마의 어떤 그런 이런 친선 협회를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서로 정부 공유를 통해서 앞으로 그 서로 교역도 증진하고 또 어떤 그런 그 상호 협조 시스템이 증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그런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